네, 그러면 오늘도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매일매일 우리 박병창 이사님이 물론 이제 뭐 증시 관련 뉴스들도 전해주시고 또 뭐 몇몇 포인트들 뭐 시장 상황들 이렇게 좀 짚어주시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이제 한 번씩 어떤 뭐 해설이라든지 아니면 이 투자자로서 가져야 될 어떤 요건들 이런 거 이제 얘기해 주시는 게 예, 너무 좋다고. 최근에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 좀 많이 해주셨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아주 큰 도움을 받았다는 주변 지인분들의 전언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역시 그냥 시간이란 게 그냥 쌓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수적천석이라고 이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무슨 힘이 있어 돌을 뚫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이라는 게 결국은 그 돌을 주춧돌을 뚫어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예, 박병창 이사님의 그 투자에 쌓여온 그 시간들 그게 큰 지혜로 이렇게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오늘 뭐 그렇게 시작하기 전에 말씀하시는 의도가 있으신가요? 의도는 없습니다. 네. 네, 그냥 그만 나와야 되는. 헤이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그런 말씀 안 하시다가. 아니 진짜 이건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생각하다가 왜냐면 이제 주변 분들이 사실 박병창 이사님 보러 오신다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연히 뭐 늘 감사한 마음이 있지만 또 그런 거 한 번씩 이렇게 언어로서 또 표현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 뭐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자 그러면 미국부터 한번 살짝 갔다 올까요? 예, 어제 나스닥이 2.6% 올랐고 엔비디아가 12.8% 올랐고요. 예. 정말 그 중에 가장 충격적인 거는 충격적이다는 표현은 안 되겠네요. 놀라운 거는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7% 올랐습니다. 지수가 7% 오른 거예요.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줬는데요. 예. 제가 어제 아침에는 나스닥이 급락했는데 그거를 그 안에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드렸잖아요. 오늘도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12%나 올랐어요. 네. 근데 오늘 좀 이렇게 보도를 보면은 네. 9월에 금리 인하를 거의 확실시하는 그런 커멘트들이 어제 FOMC 회의 끝나고 나왔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완화적인 비둘기파적인 FOMC 회의 결과로 인해서 그랬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먼저 다 떴어요. 그런 내용 나오기 전에. 그리고 장중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때 지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어제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으로 시장의 움직임은 사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이유들을 좀 찾아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어제 말씀드리기를 요즘 이제 실적 발표하는데 워낙 고평가 논란이 있었고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눈높이가 있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지금 실적 시즌을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 요즘에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이쪽은 지난 3주 동안 많이 빠졌어요. 엔비디아가 어제 오르기 전에 하락폭이 27% 정도 됐습니다. 고점 대비. 103달러까지 떨어졌으니까. 근데 우리 주식시장에서 30% 이상 하락을 하면 네. 사실 기초 분석하는 사람들은 피보나치 수열 뭐 이런 거 따지는데 요즘에 그런 거 얘기하는 사람은 없고요. 근데 아직도 기초 분석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30% 이상 하락으로 전환되면은 그러면 그건 하락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즉 엔비디아가 그렇게 위태로운 상황까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엔비디아가 급반등을 하면서 어제 반등을 해서 어제 종가로 117달러 따지면 고점 대비 약 16% 빠진 거거든요. 그럼 이제 비교적 안정권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저희 엔비디아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는 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수급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모건 스탠리에서 엔비디아 탑픽 선정 이겁니다. 네. 테슬라가 JP 모건에서 탑픽 선정하면서 급등했었잖아요. 네네네. 똑같이 이번에는 모건 스탠리에서 엔비디아 탑픽 선정을 했는데 이게 어제 점심 때쯤부터 우리 시장에서 돌아다닌 화면입니다. 모건 스탠리 리서치의 자료 화면이에요. 보시면 엔비디아의 백투더 탑픽이에요. 그러니까 탑픽으로 다시 선정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직접적으로 수급에 영향을 굉장히 주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이면에는 어저께 설명을 드렸듯이 AMD가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데이터 센터향 실적이 114%로 증가했다. 그리고 향후 가이던스도 굉장히 좋다. 요 얘기를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데이터 센터에서 계속 수요가 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엔비디아는 더 좋지 않겠냐, AMD보다. 이게 깔려 있는 상태에서 모건 스탠리에서 탑픽 선정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수급도 들어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가 더 덧붙인 게 삼성전자가 어제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네네. 우리 삼성전자 호실적 발표를 하면서 삼성전자에서도 HBM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왔어요. 요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뉴스 전해드리면서 그냥 관련된 그 기사를 좀 말씀드릴게요. 어제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자, 우리는 미국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막 급등하고 오면은 막 환호하고 그러는데 우리 삼성전자 이런 실적이 나왔는데 왜 환호는 별로 없죠? 물론 좋아는 하는데 네. 좋아하는데 수치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어제 영업이익이 보통 막 7조 나오냐, 뭐 8조 나오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10.4조 나왔거든요. 이게 매출액이 74조고요. 네. YOY로 23%, MOM으로 2.9% 증가한 거고요. 2분기에는 둔화될 거지 않겠냐라고 분석했어요. 처음에는요. 아, 그랬나요? 네, 그랬는데 2분기 실적이 1분기보다도 3%나 증가했다라는 거고요. 영업이익은 10.4조고요. YOY로 따지면 1,462%입니다. 작년에 그걸 안 좋았으니까 당연히 15배. 네, 영업이익은요. 영업이익은 네. 그리고 MOM이 중요하죠. 지난 1분기 대비 58% 증가했고요. 순이익이 9.8조, 10조에 가깝습니다. YOA로 470%, MOM으로 45% 증가했고요. 제가 하나 더 특이한 거는 영업이익률이 14.1%까지 올라왔어요. 야.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네.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이 숫자가? 네네네. 이게 발표되고 나서도 네. 주가가 그렇게 크게 안 움직였어요. 이렇게 좋았는데. 네, 그런데 한 조금씩 오르고 그랬었어요. 근데 오후에 많이 올랐는데 오후에 오르는 이유들은 좀 다른 이유가 좀 하나 있었습니다. 먼저 네. 이거부터 말씀드리면 엔비디아 오른 걸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일단 중심에서 벗어나지 말고 얘기를 하자고요. 엔비디아가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쫙 굉장히 내용이 많잖아요. 그 중에 엔비디아와 관련됐고 그리고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거 HBM이잖아요. HBM 매출이 전분기 대비 비중이 50%대의 증가를 했다. 올해 생산 및 고객 협의 완료 물량을 전년비 4배 수준으로 확보하고 있다. 하반기에도 HBM3E 비중을 늘릴 것이다. 3분기부터 양산을 시작할 것이고 HBM에서 3E의 비중은 HBM3E의 비중은 3분기 한 10%뿐이 안 되지만 4분기 60% 정도 되겠다. HBM3는 모든 GPU 고객사에 공급하고 있다. 2분기에는 1분기 대비 3배 성장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퀄테스트를 통과했냐, 엔비디아 납품하느냐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시장에서는 이 내용을 보면서 납품하고 있구나 아직은. 3E에 대해서는 향후에 한다라고 지금 이게 이 얘기는 하고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3E가 아닌 그 기존의 HBM3 요거는 지금 전 고객사에 공급하고 있다라는 걸 봤을 때는 네. 하고 있구나라고 시장이 좀 해석을 했어요. 이런 해석들이 나오면서 나중에 이제 후반에 들어서 오후 들으면서 3%까지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요건 삼성전자가 오른 걸 설명드린 거고요. 요거는 그래서 우리 시장이 어제 오르는 코스피가 1% 오르는 이유가 됐는데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가 HBM3와 HBM3E의 퀄테스트가 돼서 통과가 돼서 더 납품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엔비디아는 이제 공급 부족 이슈에서 벗어나서 이제 수요를 따라갈 수 있는 실적이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이유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영향이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가운데 지금 12%로 올랐는데 지금 시간 외에서도 또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메타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네. 실적 발표하면서 시간에서 오르고 있는데 메타에서 내년의 캐파, 올해 캐파하고 내년 캐파가 어떻게 되냐는 질문들을 이제 컨퍼런스콜에서 한 거예요. 그랬더니 1분기에는 내년도의 캐파가 증가할 거다. 이렇게 워딩이 있었어요. 우리 커멘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나온 워딩은 내년에는 큰 폭으로 증가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캐파가 거의 대부분 뭐냐면 데이터 센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거기에 가장 큰 수혜로 지금부터 각광을 받게 된 그런 상황이 좀 된 겁니다. 처음에 제가 엔비디아 설명을 드리면서 서두의 얘기는 엔비디아가 26%나 빠진 상태에서 7월 말일이고 그런 가운데 모건 스탠리에서 탑픽 선정이라는 보고서가 나온 부분이 있다라는 게 직접적으로 수요에 영향이 있었지만 그 주변에 지금 내용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반도체와 관련된 특히 AI향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의
기업들의 실적들을 발표하면서 가이던스를 내놓는데 그 가이던스들이 거의 대부분 엔비디아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어제 급등한 그런 영향이었지 않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좀 해석을 좀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12%나 오르면서 그리고 반도체 지수가 7%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다 올랐고요. 그래서 뭐 퀄컴 8.2%, TSMC 7.2%, 이 얘기를 또 해야겠네요. 워낙에 명언을 정프로님 말씀 주셔가지고 뭐죠? 엔비디아 묻은 것들이 또 그동안에 한 2주 동안 네네. 예? 저 AI 묻은 엔비디아 묻은 것들이 좀 빠지다가 지금은 어제는 다 일제히 소폭이 아니에요. 다 급등해 버렸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수가 2.6% 올랐고 다 굉장히 다행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기초 분석에서 추세를 보면서 매매하는 자동으로 거래가 많이 되는 자금도 꽤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을 살려내는 어제 모양이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가 7월 말이 마지막 날이었잖아요. 네. 7월 달에 한 2, 3주 빠졌잖아요. 개인적 분석으로 볼 때 7월 달에 수익률을 막 얘기하고 뭐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제 반등을 함으로써 상당 부분 만회를 한 거예요. 어제 하루에 반등을 하면서 그러면서 7월을 좀 마감을 했다는 게 긍정적으로 좀 된 것이죠. 네네. 어제 길조 상승에 대해서 그런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어제 특징적인 걸 몇 가지가 어제 굉장히 뉴스가 많았고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네. 유가 WTI가 5.23% 급등을 했습니다. 최근에 WTI 기준으로 이게 계속 떨어졌었어요. 75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안정화되는 모습을 계속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어저께 급등을 했는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중동 지역 리스크 확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 뉴스도 그냥 간략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나온 뉴스는 뭐였냐면 레바논의 베이루트 남부 외곽에서 헤즈볼라 죄송합니다. 헤즈볼라 제가 오타가 났습니다. 위에는 헤즈볼라 썼습니다. 헤즈볼라 정치 지도자 피살 여기 뉴스가 먼저 나오고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가운데 이란에서 하마스 정치 지도자 하니의 피살로 이게 나온 거잖아요. 이제 그거 얘기 나오면서 곧바로 하마스에서 우리 보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란의 자국 내에 공격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란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보복 시사를 한 거고, 그래서 좀 전에 아까 기자님하고 얘기했던 게 이란에서 이제 직접적인 공격에 대해서 이제 뭐 허가했다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와중에 미국은 한이의 피살이 말을 되게 이상하게 했습니다. 중동 전쟁 확산을 불가피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중동 전쟁 확산이 불가피하지 않다? 네. 불가피하다가 아니고 불가피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영어를 해석하다 보니까 이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일부러 요거는 고치지 않고 가져왔어요. 되게 그러니까 정제된 얘기를 쓰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네. 전쟁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 뭐 이 정도 그렇게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요 워딩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서 레바논의 자국민을 대피 공고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래서 위기가 지금 최고조로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위기 고조가 된다는 얘기를 계속했고, 지난주에도 이런 정도는 우리 알고 가자로 제가 뉴스를 한번 전해드렸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점차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진짜로 중동 지역의 전쟁으로 물리적 전쟁이 되면 그러면 시장에 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이거는 신경을 좀 쓰고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유가의 부분이 아니고 주식시장의 부분에서 어디에 영향을 이렇게 줄까요? 지금 이제 BOJ 얘기 좀 다음에 할 건데 굉장히 이게 복잡해요. 네. 지금 BOJ가 금리 인상을 했죠. 네. 그래서 엔화가 강세가 되면서 그리고 달러에서 떨어졌거든요. 근데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이 나면 달러에서 또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달러가 올라가겠죠. 달러가 다시 올라갈 거라고. 그럼 엔화 또 좀 약해지고. 상당히 복잡하게 됐습니다 이게. 자, 근데 이 뉴스는 저는 요 뉴스는 있는 건 지금 현재 진행된 건 이거고,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개인이 생각해 볼 때 이 한의회가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의 휴전 협상을 했던 대표잖아요. 네. 근데 살 죽여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아 진짜 지금 이스라엘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반전운동 시위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아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저 같은 그냥 일개 필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진짜 나쁜 사람 같아요. 이스라엘 그 한 사람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국내적으로 지금
매우 전쟁이 아니면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엄청 입지가 안 좋고 지금 반대 시위가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그리고 휴전 협상한 사람을 그냥 해버려. 그 외에 다른 게 이유가 있겠지만 또 찬반론도 있고 다 다르겠지만 그냥 개인적인 의견은 그냥 한 줄로 이렇게 얘기하고 너무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올라온 부분이 이제 향후에 영향을 좀 줄 거고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영향을 주잖아요. 물가에도 주고 환율에도 영향을 주고 다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다. 이거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어제 굉장히 중요했던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맨날 중요하다 표현했던 BOJ가 금리 인상을 해버렸습니다. 25bp 금리 인상을 했어요. 이것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말로 뭐랄까 충격적인 거예요. 시장 전체에서 오른다 내린다 설명드린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 제로금리에서 원래 마이너스 금리에서 제로금리를 넉 달 전에 한 거잖아요. 이번에 25bp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0.25%가 됐는데 이 0.25%는 2008년 12월 리먼 때 있었던 금리예요. 17년 7개월 만에 된 거예요. 이게. 그 전까지는 계속 마이너스였어요? 제로금리요,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 계속 마이너스 금리. 그러다 제로금리를 올해 처음 만들었고 그리고 17년 7개월 만에 0.25%라는 금리가 된 거예요. 플러스로. 그러니까 정말 일본이 그동안에 어땠나를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필요시에 또 과감해졌습니다. 한번 올리면서 연내 25bp 추가 인상을 지금 거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연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러면 그 경기가 좋아서 그러나 그렇더니 올해 성장률은 0.8에서 0.6% 하향했습니다. 발표하면서.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기와는 상관이 상관없다 표현하면 안 되겠네요. 경기보다 중요한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환율이나 다른 이유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동시에 항상 나오는 게 이제 국채 매입이잖아요. 지금 월 6조 엔씩 국채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일본도. 그러니까 기축통화여서 그런지 아무튼 그만한 전체 사이즈가 커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로 딱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6조엔이면 그냥 10배만 해도 60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월 그렇게 국채 매입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조금씩 계속 줄여서 2026년 1Q에는 3조엔까지 줄이겠다 반으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발표를 동시에 했어요. 그러니까 곧바로 엔화가 강세로 갔겠죠. 그래서 어제 엔화가 봐야겠죠. 149.8엔까지 갔습니다. 여기 환율에서. 이게 162에서 100, 제가 어제 그저께 얘기할 때 이게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얘기할 때 152.7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외환시장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죠. 이 정보라는 게 대단하죠. 이게 예측으로 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예측으로 여기에 베팅하지 분명히 않았을 거라고요. 그렇죠. 이거는 분명히 정보가 있어서 베팅을 하고 있었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게 뭐 정부에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퇴직하거나 아니면 이제 일 그만두고 또 이런 데로 가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선후배 또 뭐 연락 대부분 다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대부분 다. 대단한 거죠. 이걸 예측이 아니고 이 정보를 갖고 분명히 베팅을 엔화 강세 베팅을 했고 그래서 급락을 했고 어제 149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곧바로 엔화가 강세가 되니까 달러 인덱스가 떨어졌죠. 103.8까지. 그리고 원화와 위안화도 같이 강세가 되는 모습을 어저께 나타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 지표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좀 된 거예요. 자, 이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앞으로 추가 인상도 일본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이제 움직일까봐 더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동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이제 진행을 한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겠죠 일단 상당 부분 한 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추가적으로 더 인상한다라고 한다면 달러 인덱스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원화도 이제 좀 더 강세로 가면은 우리 시장이 좀 우호적인 강세가 될 수 있고 이런 흐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어제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준 거예요. 또 어제 삼성전자가 1%까지 못 오르고 있다가 어제 후장 들어서 좀 이제 설명을 어제 얘기할 게 너무 많아서 이러는 겁니다. 어제 장중에 잘 보면요, 우리 시장을 보면. 미국의 반도체 매입이 나딱 급락했지만 제가 어제 아침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안에 내부를 뜯어보면은 우리 시장이 그거와 좀 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됐고 실제로 삼성전자 호시적 발표가 돼서 강보합권에 출발을 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반등 시도를 했지만 그렇게 강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후 들면서 나스닥 선물이 급등하고 또 중국도 어제 급등을 했는데 이것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오후 들면서 이 BOJ 소식 나오고 곧바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르면서 삼성전자 3.5%, SK하이닉스 3%로 올랐어요. 이건 환율 영향도 상당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제 굉장히 복잡하게 움직였습니다. 복잡하게. 전체적으로는 올랐으니까 우린 기분은 좋잖아요. 결과론적으로는요. 근데 그 안에 내용에는 상당 부분 이런 것들이 작용을 어저께 많이 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끌려서 이렇게 됐는데 그만큼 어제 중요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7월 말일인데 이제 8월 가는데 이렇게 가면서 이 분위기를 좀 끌고 갔으면 좋겠죠. 분위기가.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이제 복병 하나는 중동적 리스크 확대가 됐다라는 게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었다. 너무 길게 설명했죠. 이렇게까지 된 것 같습니다. 보통 그런 뭐 전쟁이나 뭐 이런 지정학 리스크가 그 전까지는 뭐 이렇게 크게 장에 영향을 많이 안 준 것 같은 느낌인데. 장애 영향 줬습니다. 줬나요? 전에 제가 그 이스라엘 하마스 서로 전쟁이라고 표현 안 하죠. 그거는 서로 공격하고 교전하고 그때 제가 그 전지 국지전이 일어나서 지정학 리스크가 있었을 때 환율이 달러인데스가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고 이후에는 어떻게 움직였냐는 차트로 갖고 막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 잘 해보세요. 그래서 떨어집니다. 영향 받습니다. 그런데 지정학 리스크는 장기 추세를 바꾸지 않았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단기적으로만. 추세를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상으로 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정도 말씀드리고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 1.1% 올라서 2,770까지 올라왔고요. 외국인들이 뭐 그렇게 많이 산 건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 같이 전반적인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좀 받았는데 더 많이 못 오른 거는 반도체가 굉장히 어제 강세였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3%지만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7%, 10%까지 다 올랐어요. 그동안 좀 고생 많이 했죠. 근데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2차 전지가 어제 굉장히 안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요즘에 실적 발표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게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2차 전지가 좀 빠지면서 어저께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고요. 그리고 바이오와 방산주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이렇게 잡아가는데 전체적으로 움직이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BOE에서 통화정책 회의가 있고요. 오늘 중요한 건 애플하고 아마존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오늘이에요? 애플하고 아마존 실적 발표인데 우리 뭐 다 알고 그리고 이번에도 또 경험했듯이 가이던스가 중요합니다. 그 가이던스에 따라서 관련 섹터가 다 같이 움직인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존은 당연히 뭐 전자상거래 쪽이지만 그러니까 소비 쪽이지만 소비의 섹터하고 영향을 주지만 아마존도 똑같이 내년도에 데이터 센터 쪽에 KPX 그 투자가 어느 정도 되냐. 이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애플은 지난번에 나왔던 그 아이폰 16이죠, 그게. 그거 출시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여러 가지 뭐 시기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런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 그냥 다 드렸는데 쭉 한번 읽어드리면 미국 대선 3개월 분이 안 남았어요. 글로벌리 정치 경제권에 긴박함이 지금 있죠. 긴박함이 있죠. 아니 우리처럼 주식하는 사람들도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될까 막 이렇게 긴박한데 정치인들이나 기업의 수장들은 얼마나 긴박하겠어요. 이런 가운데 미국의 금리 인하 한다고 하죠. BOJ는 0.2%로 17년 만에 인상을 했죠. 그 중동전에는 위기가 고조되고 있죠. 이런 게 막 복합적으로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복합적으로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방향 판단은 하지 않고 그냥 개별 기업 위주로 어쩔 때 우리 숲을 봐야 된다고 어쩔 때 나무로 봐야 된다 그러잖아요. 지금 좀 나무로 보면서 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나라도 역시 그렇습니다. 분위기 조금 만들어지긴 했는데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로 이제 개별적으로 좀 나무를 보는 구간에서 좀 거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파월 기자회견에서는 여러분 다 보셨을 것 같아서 그리고 우리 연구위원님이 나오시니까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용과 물가 경기가 현재 경로로 유지된다면 9월에 금리 인하 검토하겠다. 이번 회의에서도 금리 인하 논의가 있었으나 다수는 동결을 지지했다.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리 이 얘기 밑에 세 개만 읽어드리면 네. 물가에 100% 집중할 필요는 없다. 물가 목표 완전한 달성 없이도 정책 조정 가능하다. 이게 지금 파월 기자회견 내용이거든요. 금리 인하 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네, 네. 그렇게 시장에서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는 아까 말씀드렸고 우리나라 금통위 의사로 발표했었는데 맨날 연준이 너무 세다 보니까 그게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 금통위 한국은행 얘기 별로 안 하는데 네. 우리 금통위에서도 얘기해서 이번에 집값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금통위에서 집값 얘기한 내용에서 좀 읽어드리면서 어떤 의도로 어떻게 해석을 많이 하냐면요. 네. 물가 안정세와 내수 부진에도 집값 급등과 가계 부채가 우려된다. 기준금리 인하가 수도권 집값 높일 우려가 있다. 한국은 경험상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규모와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아서 주택가격 상승이 나타나는 과정 속에서 금리 인하 시에 가계부채가 폭증 가능성이 있다. 주택가격 상승은 가계부채 증가뿐만 아니라 주거비 상승으로 물가 상승 압력과 가계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거시건조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와 맞물리면서 주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많은 쪽에서는 우리가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하를 해야 돼. 이런 목소리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 네. 방송하시는 분들 많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한국은행에서 의사록 발표를 딱 하면서 이 내용을 보면서 야 이거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하기는 어렵겠구나. 이게 지금 우리는요 미국은 금리 인하하면 주가가 빠지냐 안 빠지냐 논란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금리 인하를 많이 기다립니다. 시장도 그렇고 많은 쪽에서 많이 기다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집값이 오르고 있고 그 집값도 사실은 차별의 집값이에요. 오늘 뉴스 나온 거 보면요. 지금 지방은 패닉세일이라고 합니다. 지방 좀 뭐 심각하죠. 패닉세일. 예. 패닉세일하고 서울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그저께 말씀드렸던 그 청약 어마어마했잖아요. 청약 위가요. 네. 거기에 수도권에 거주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뭐 이런 얘기 좀 해요. 아무튼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가운데 그러면 청약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청약 열풍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거의 대부분 다 주도 한번 쓸 거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가계부채에서 걱정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건 뭐 주동산 쪽이니까 그쪽에서 해석을 좀 하시고 금리 인하가 선제적으로 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요걸 해석을 하더라고요. 네네. 이제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우리 반도체가 오른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게 있었는데 이 4번 뉴스는 전해드렸고요. 이 5번 뉴스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로이터발 뉴스가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도 계속 이 뉴스가 나옵니다. 8월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강화하는 발표를 하죠. 이거 한다고 계속 그랬잖아요. 그 전부터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 지금 로이터발 뉴스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이 내용이 뭐냐면 미국 외의 국가에서 중국으로 수출 제한하는 것 한번 여러분께 설명드렸잖아요. 네. 요번에 한국과 일본, 네덜란드 등 동맹국은 예외하겠다. 예외 적용하겠다. 이스라엘,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는 이번 조치에 해당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어제 대만이 중국이 막 뜨고 그랬는데 대만이 빠졌어요. 이제 장면을 보니까 아마 또 이런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쪽 그러면 우리는 수혜가 아니냐라는 게 어제 반영이 상당히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긍정적인 뉴스로 시장이 반영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제 밤과 오늘 아침에 나오는 것도 뭐냐면 이건 이대로 하는데 HBM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서 만든 HBM은 중국으로 수출하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블룸버그발 뉴스가 아침에 나오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시장이 해석할지 반영이 될지에 대해서 보자. 아침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어제는 이 뉴스가 굉장히 호재로 받아들여졌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1번 얘기를 했고요. 7번 중국 얘기도 잠깐 드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중국 어제 2% 상승했어요. 오랜만에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사실은 우리 시장도 막 우리 시장이 1%까지 못 오르는 거는 우리 시장이 1% 올라서 오랜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서 분위기 좋아진 것 같지만 제일 약했어요. 중국도 많이 올랐고 일본도 뭐 빠지다가 처음에 빠지다 올랐고 미국도 막 큰 폭으로 올랐잖아요. 네. 근데 중국이 많이 올랐던 것도 우리 시장이 어제 영향을 호장해 줬는데요. 네. 어제 시진핑 주석의 주재로 정책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했냐면요. 3중 전회가 있었는데 조용히 지나갔죠.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그게 첫 정치국 회의고 이게 매달 하는 건데 시진핑이 직접 주재를 하면서 이번에 워딩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대외 환경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강력한 거의 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재정 및 통화정책 의지를 표명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통화정책은 금리라고 LPR 금리라고 네. 재정정책은 이제 국채 매입하는 거예요. 이거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조용하잖아요. 다시 이걸 이제 표명을 한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걸 영향을 줬고요. 직접적인 수급의 영향은 어제 금융주가 급등을 했어요. 중국이 금융주들이 증권주하고 금융주들이 급등을 했는데 왜 그랬냐면 우리 증권거래위원회처럼 증감회가 있는데 여기 신입수장으로 새로 리밍이라는 사람이 교체가 됐는데 이 사람이 해석하기를 개혁과 그리고 밸류업 전문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바꾸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으면서 우리 밸류업 얘기하면 은행주 막 뜨듯이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들어오면서 어제 금융주들이 상승을 했어요. 중국의 금융주들이. 그러면서 올라왔다. 그래서 중국이 올라온 것도 홍남부부 우리 시장에도 어저께 영향을 줬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사실 은행이 다 국영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국영이고 시가총액 거기가 다 높아요. 그렇죠. 네, 다 높아요. 여기 뭐 의미가 있나?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예. 내일 아침에도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근영, 이선영, 서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